안녕하세요. 오늘 아주 흥미로운 법률 이야기 하나 가져왔습니다. 혹시 사업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런 고민 한 번쯤 해보셨을 거예요. 우리 브랜드 가치를 좀 지키려고 대리점들한테 이 가격 밑으로는 팔지 마세요 라고 정해주는 거. 이게 과연 괜찮은 걸까요? 오늘은 바로 이 문제를 실제 판례를 통해 속 시원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사장님이라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대리점들의 끝없는 가격 경쟁 때문에 내가 애지중지 키운 브랜드 이미지가 막 무너지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최저 가격이라는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과연 이 행동은 회사를 구한 영웅적인 결단일까요? 아니면 법을 어긴 위험한 행동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한 남자의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그의 브랜드가 어떻게 위기에 빠졌는지부터 시작해 볼게요.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요, 프리미엄 골프 용품을 수입하는 A씨입니다. A씨의 주력 상품은 바로 이 고급 골프채였는데요. 이게 그냥 선반에 놓고 파는 그런 물건이 아니었어요. 고객 한 명 한 명의 스윙을 분석하고 신체에 딱 맞게 조절해주는 전문가의 맞춤 피팅 서비스가 반드시 필요한 아주 특별한 제품이었죠. 그래서 처음부터 A씨는 실력 있는 전문가와 고가의 장비를 갖춘 대리점만 까다롭게 골라서 계약을 맺었습니다. A씨가 그렸던 이상적인 모습은 바로 이 왼쪽과 같았습니다. 전문가가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은 만족하고 브랜드 가치는 올라가고 완벽하죠.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였어요. 일부 대리점들이 서비스를 포기하고 가격만 후려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자 아주 얄미운 현상이 나타났죠. 고객들이 전문 대리점에서 피팅 서비스는 다 받아놓고 정작 구매는 인터넷 최저가로 파는 곳에서 해버리는 거예요. 결국 제대로 서비스를 하던 대리점들은 마진이 안 남으니까 전문가를 내보내고 서비스의 질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결국 소비자들 입에서 이런 불만이 터져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아니, 이 브랜드는 비싸기만 하고 품질은 영 별로네? 제대로 된 서비스를 경험하지 못했으니 당연한 반응이었죠. 브랜드 입장에서는 정말 최악의 시나리오가 펼쳐진 겁니다. 결국 A씨는 이 무너져가는 브랜드를 그냥 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과감한 특단의 조치를 내리게 되죠. 그리고 그 결정은 그에게 또 다른 시련을 가져왔습니다. A씨가 꺼내든 카드는 바로 이거였습니다. 전국의 모든 대리점에 공문을 보냈죠. 소비자 가격의 80% 밑으로는 절대 판매하지 마십시오. 만약 이 규칙을 어길 시 제품 공급을 즉시 중단하겠습니다. 그야말로 최후 통첩을 날린 겁니다. 이 조치가 효과가 있었을까요? 네, 일단은요, 막무가내식 출혈 경쟁이 멈췄으니까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상치 못한 손님이 찾아옵니다. 바로 공정거래위원회였죠. 새로운 싸움의 시작이었습니다. 공정위가 문제 삼은 법조항, 이름이 좀 어려워요. 최저재 판매 가격 유지행위입니다. 말이 너무 어렵죠? 쉽게 말해서 본사가 대리점한테 이 가격 밑으로는 절대 팔지 마 라고 강제하는 걸 말해요. 이게 왜 원칙적으로 불법이냐면요. 대리점끼리 더 싸게 팔려고 경쟁하는 걸 막아버리잖아요. 그럼 결국 소비자들이 더 저렴하게 살 기회를 빼앗기게 되니까요. 그래서 이건 명백한 불법 행위로 간주됩니다. 그리고 결과는 정말 냉혹했습니다. 공정위는 A씨의 회사에 시정명령은 물론이고 어마어마한 액수의 과징금까지 부과해버린 거예요. 브랜드를 살리려고 했던 선택이 이제 회사의 문을 닫게 할 수도 있는 거대한 벌금으로 돌아온 거죠. 자, 여기서 이야기가 끝났다면 제가 오늘 이걸 가져오지도 않았겠죠. A씨는 너무 억울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물러서지 않고 공정위를 상대로 소송을 겁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마침내 대한민국 최고법원, 대법원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자, 한쪽은 자유로운 시장 경쟁을 지켜야 한다는 거대 기관, 공정위. 다른 한쪽은 우리 브랜드 좀 살려보겠다고 나선 기업가, A씨. 이 팽팽한 대결에서 대법원은 과연 누구의 손을 들어주었을까요? 결과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대법원이 바로 A씨의 손을 들어준 겁니다. 공정위의 처분이 잘못됐다면서 이전 판결을 깨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돌려보낸 거죠. 이건 정말 모두의 예상을 완벽하게 뒤엎는 그야말로 역사적인 판결이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판결이 나올 수 있었을까요? 지금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원칙적으로 불법인 행위를 대법원이 왜 괜찮다고 했는지, 그 핵심 논리, 새로운 기준이 대체 뭐였는지 한번 자세히 뜯어보겠습니다. 대법원이 꺼내든 비장의 카드가 바로 정당한 이유라는 키워드였습니다. 법원은 일종의 저울질을 한 거예요. 물론 본사가 가격을 통제하면 소비자들이 더 싸게 살 기회가 줄어드는 단점이 있지. 근데 말이야, 그 단점보다 소비자가 얻게 되는 이득이 훨씬 더 크다면 그건 예외로 인정해 줄 수 있어. 바로 이 논리였습니다. 여기서 소비자가 얻는 이득을 법률 용어로 소비자 후생 증대라고 부르는 거고요. 자, 이 법원의 저울을 한번 보세요. 왼쪽 접시에는 소비자가 더 싸게 살 기회를 잃는 손해가 올라가 있죠. 하지만 오른쪽 접시를 보세요. 여기엔 대신 대리점들이 서비스와 품질로 경쟁하게 돼서 소비자가 결국 더 좋은 경험을 하게 되는 이익이 올라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바로 이 오른쪽 접시의 무게가 왼쪽의 손해보다 훨씬 더 무겁다고 판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대법원의 핵심 판단은 이거예요. 어떤 제품들은 무조건 싸게 파는 가격 경쟁이 오히려 그 제품의 진짜 가치를 파괴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적절한 가격 유지가 서비스 같은 가격 외적인 경쟁을 활발하게 만들어서 이게 궁극적으로는 소비자에게 더 이득이 된다는 걸 공식적으로 인정한 거죠. 실제로 비슷한 시기에 한 제약회사 사건에서도 대법원은 똑같은 논리를 적용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어쩌면 가장 중요한 조건이 하나 붙습니다. 바로 이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걸 증명해야 할 책임은 전부 100% 사업자, 바로 A씨 같은 기업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 브랜드 이미지에 좋아요, 이런 말로는 안 통합니다. 우리의 가격 정책이 소비자에게 실질적으로 더 큰 이익을 줍니다. 라는 걸 객관적인 데이터로 입증해야만 하는 아주 무거운 책임이죠. 자, 그럼 이 아주 중요하고 흥미로운 판례를 통해서 지금 사업을 운영하고 계신 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할 실용적인 팁들을 딱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기본값은 불법입니다. 대리점 가격을 강제하는 건 무조건 불법이라고 일단 생각하고 시작하셔야 돼요. 막연하게 브랜드 이미지를 위해서 같은 이유는 통하지 않습니다. 둘째, 만약 정말 어쩔 수 없이 가격 통제를 해야 한다면 그게 소비자에게 어떤 이익을 주는지 객관적인 자료로 증명할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셋째, 우리가 흔히 아는 권장 소비자 가격은 말 그대로 권장일 뿐입니다. 이걸 지키라고 강요하는 순간 불법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넷째,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가격 정책에 손을 대기 전에는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검토를 먼저 받으세요. 결국 이 모든 이야기의 끝에서 법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어쩌면 아주 간단합니다. 당신이 정한 그 가격이 과연 진정으로 소비자의 이익을 위한 것입니까? 이 질문에 자신 있게 그리고 객관적인 데이터로 그렇습니다 라고 답할 수 있을 때 비로소 법은 여러분의 편이 되어줄 겁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